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30장 여왕반 수업의 개설 말일 나는 뜨개질을 무릎에 얹고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 앉았어요. 눈이 슬슬 피로해지는 게 느껴졌죠. 다음 읍내 장날엔 안경을 새로 맞춰야겠다 막연히 생각하면서요. 그린 게이블 마을엔 벌써 어둑어둑한 11월의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부엌엔 난로불만이 붉게 타오르며 춤추고 있었죠. 애는 난로가 양탄자 위에 웅크리고 앉아 활활 타는 장작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장작 속에선 여름 햇살 수백 줄기가 타닥타닥 튀어오르는 듯했죠. 애는 책을 읽다 말고 어느새 꿈나라에 빠져 있었어요. 책은 바닥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갔죠. 애는 입을 살짝 벌린 채 꿈을 꾸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스페인의 반짝이는 성들이 애의 상상 속에서 무지개처럼, 안개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죠. 구름 너머 세상에선 놀랍고 신비로운 모험들이 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멋진 성공으로 끝나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험들이었죠. 말일 나는 앤을 바라봤어요. 난로불 그림자 속에서만 드러나는 따뜻한 애정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죠.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따뜻한 표현 하나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말일 나였지만요. 그래서인지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이 가냘프고 눈빛이 맑은 소녀를 더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걱정이 될 정도였죠. 말일 나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을 쏟는 게 죄스럽다고 느꼈어요. 어쩌면 앤에게 덜 소중한 존재였다면 앤을 더 엄하게 대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앤은 마릴라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꿈에도 몰랐어요. 가끔은 마릴라가 너무 까다롭고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마릴라에게 받은 은혜를 떠올리곤 했어요. 마릴라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후 내가 다이애나랑 놀러 나간 사이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다녀가셨다. 애는 깜짝 놀라 꿈결에서 현실로 돌아왔어요. 정말요? 아, 제가 없어서 너무 아쉬워요. 저를 부르시지 그러셨어요. 마릴라? 다이애나랑 유령의 숲에 잠깐 다녀왔거든요. 지금 숲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작은 숲속 친구들, 고사리랑 반짝이는 잎사귀, 크랜베리 열매들이 모두 잠들어 있더라고요. 마치 누가 봄까지 잎사귀 이불을 덮어준 것처럼요. 지난 달밤에 무지개 스카프를 두른 작은 요정이 살금살금 와서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다이애나는 그런 얘길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유령의 숲 상상하다가 엄마한테 혼난 기억 때문인가 봐요. 그때 이후로 다이애나의 상상력이 아주 엉망이 됐대요. 린디 아주머니 말로는 미르틀벨은 완전히 망가진 애래요. 루비 길리스한테 왜 미르틀이 망가졌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젊은 남자가 걔를 배신했대요. 루비 길리스는 온통 남자 생각뿐이에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나 봐요. 남자는 잠깐씩 만나기엔 좋지만 인생 전부를 걸면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다이애나랑 저는 서로 결혼하지 않고 착한 노처녀로 늙어 영원히 함께 살자고 약속할 뻔했어요. 다이애나는 아직 결정을 못 내렸대요. 자기는 험하고 대담하고 못된 남자를 만나서 착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멋있을 것 같대요. 저희는 요즘 진지한 얘기를 많이 나눠요. 14살이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 더 이상 어린애처럼 굴 수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마릴라. 지난 수요일에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저희 10대 소녀들을 시냇가로 데려가서 말씀하셨어요. 10대 때 어떤 습관을 들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대요. 20살이 되면 성격이 거의 다 만들어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토대가 세워지기 때문이래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쌓을 수 없대요. 다이애나랑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문제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느껴졌어요, 마릴라.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좋은 습관을 들이고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우고 최대한 현명해져서 20살이 됐을 때 저희 성격이 올바르게 발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어요. 20살이 된다는 건 끔찍하게 느껴져요, 마릴라. 너무 늙고 어른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스테이시 선생님이 여기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지금 말해주려고 하는 거야. 내가 내 말을 좀 들어준다면 말이지.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하셨어. 제 이야기를요? 앤은 살짝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소리쳤죠. 아,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정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마릴라. 어제 학교에서 캐나다 역사 공부를 해야 할 시간에 배너를 읽고 있는 걸 스테이시 선생님께 들켰거든요. 제인 앤드류스가 빌려준 책이었어요. 점심시간에 읽고 있었는데 마차 경주 장면에서 딱 수업 시작 종이 쳤지 뭐예요.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되는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배너가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책을 책상에 펼쳐놓고 배너를 무릎이랑 책상 사이에 숨겨놓고 읽었어요. 마치 캐나다 역사를 공부하는 척하면서요. 사실은 배너에 푹 빠져 있었던 거죠. 너무 몰입한 나머지 스테이시 선생님이 복도로 걸어오시는 것도 몰랐어요. 갑자기 고개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저를 쏘아보시면서 서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마릴라. 특히 조지 파이가 낄낄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배너를 뺏어가셨지만 그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쉬는 시간에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요. 첫째는 공부해야 할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 둘째는 역사책인 척하면서 소설책을 읽어 선생님을 속였다는 것. 그때까지 제가 한 일이 속임수였다는 걸 몰랐어요, 마릴라. 정말 충격받았고 엉엉 울면서 선생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일주일 동안 배너를 안 보겠다고 맹세까지 했죠. 선생님은 괜찮다면서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일을 말일 나에게 말씀하신 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런 얘긴 전혀 안 하셨어, 앤. 내가 죄책감 때문에 괜히 그러는 거겠지. 학교에 소설책 가져가면 안 돼. 넌 소설을 너무 많이 읽어. 내가 어렸을 때는 소설책 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어. 아, 마릴라. 배너가 얼마나 훌륭한 종교서적인데 소설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앤이 항변했어요. 물론 주일에 읽기엔 조금 흥분되는 내용이지만 평일에만 읽었는걸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시 선생님이나 앨런 목사님, 사모님이 13살 3달 된 여자아이에게 괜찮다고 허락한 책만 읽기로 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렇게 약속하게 하셨거든요. 어느 날 유령의 저택의 으스스한 미스터리라는 책을 읽고 있는 걸 들키고 말았죠. 루비 길리스가 빌려준 책이었는데, 오, 마릴라, 정말 흥미진진하고 무시무시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 같았죠. 하지만 스테이시 선생님은 그 책이 너무나 어리석고 해롭다고 하시면서 절대 다시는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약속하는 건 괜찮았지만 내용을 모르는 채로 책을 돌려주는 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겨우 참을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해요, 마릴라. 누군가를 진심으로 기쁘게 해주고 싶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자, 이제 램프 켜고 저녁 준비해야겠다. 마릴라가 말했어요. 넌 도통 스테이시 선생님 말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구나. 내 입에서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말 듣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모양이지? 아니에요, 마릴라. 정말 듣고 싶어요. 애니 후회하는 듯 외쳤어요. 이제 딴소리 안 할게요. 정말이에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알지만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다는 걸 아시면 저를 조금만 더 믿어주실 거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마릴라. 그래, 스테이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고학년 학생들 중에서 퀸즈, 학교 입학 시험을 준비하려는 학생들을 위해 특별반을 만들려고 하신대. 방과 후에 1시간씩 보충 수업을 할 계획이시라는데 내가 참여하는 게 좋을지 매튜랑 내가 허락할지 여쭤보러 오신 거야. 앤, 내 생각은 어때? 퀸즈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니? 오, 마릴라. 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을 모았어요. 지난 6달 동안 루비랑 제인이 입학 준비반 얘기를 시작한 이후로 제 인생의 꿈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지만 말씀드리지 못했던 건 어차피 안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정말 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을까요? 앤드류스 씨가 프리시를 퀸즈 학교에 보내는데 150달러나 들었다고 했거든요. 프리시는 공부도 썩 잘하는 애가 아닌데요.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매튜랑 나는 내가 잘하는 동안 내가 원하는 공부는 뭐든 시켜주기로 굳게 다짐했거든. 나는 여자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밥벌이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매튜랑 내가 있는 한 그린게이블은 언제나 내 집이겠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지 않겠니? 내가 원한다면 퀸즈 학교 특별반에 들어가도 좋아. 앤. 오, 마릴라. 정말 감사합니다.
앤은 마릴라를 껴안고 진지하게 올려다봤어요. 매튜 아저씨랑 마릴라 아주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두 분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될게요. 수학은 좀 힘들겠지만 다른 과목은 정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스테이시 선생님도 내가 똑똑하고 성실하다고 칭찬하시더라. 마릴라는 스테이시 선생님이 앤에 대해 칭찬한 내용을 전부 다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자칫하면 앤이 너무 자만해질까봐 걱정했거든요. 너무 무리할 필요는 없어. 서두를 필요도 없고. 시험은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하지만 미리 시작해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는 게 좋다는 게 스테이시 선생님 말씀이셨어. 이제 공부가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앤이 행복하게 말했어요. 인생의 목표가 생겼거든요. 앨런 목사님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누구나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하고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요. 물론 그 목표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지만요. 마릴라, 스테이시 선생님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건 정말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말 멋진 직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퀸즈 학교 특별반이 정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길버트 블라이스, 앤 셜리, 루비 길리스, 제인 앤드류스, 조지 파이, 찰리 슬로원, 무디 스퍼전 맥퍼슨이 특별반에 참여하게 됐죠. 다이애나 베리는 부모님이 퀸즈 학교에 보내는 걸 반대하셔서 함께 할 수 없었어요. 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미니 메이가 디프테리아에 걸렸던 날 이후로 앤과 다이애나는 단 한 번도 떨어져 지낸 적이 없었거든요. 퀸즈 학교 특별반 학생들이 처음으로 방과 후에 학교에 남아서 보충 수업을 듣던 날, 앤은 다이애나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천천히 학교를 나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자작나무 길을 지나 바이올렛 언덕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다이애나를 보면서 앤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친구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느라 힘들었어요. 목이 메어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라틴어 문법책으로 얼굴을 가렸죠. 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길버트 블라이스나 조지 파이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 마릴라. 오늘 다이애나가 혼자 학교에서 나가는 걸 보니까 지난 일요일 앨런 목사님 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의 쓴맛을 맛본 것 같았어요. 앤은 그날 밤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이애나도 입학 시험 준비를 하러 가는 길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린디 아주머니 말씀처럼 불완전한 세상에서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는 거겠죠. 린디 아주머니는 위로가 되는 말은 잘 안 해주시지만 항상 진실만을 말하시는 분이잖아요. 퀸즈 학교 특별반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인이랑 루비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공부할 거래요. 그게 걔네들의 가장 큰 꿈이래요. 루비는 졸업하고 2년만 가르치다가 결혼할 생각이래요. 제인은 평생을 가르치는 일에 바치겠다고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가르치면 월급이라도 받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안 주고 달걀이나 버터가스를 달라고 하면 오히려 짜증을 낸다나요. 아마 제인은 아버지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린디 아주머니 말로는 제인 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괴팍하고 두 번째 짠 우유보다 더 심술군대요. 조지 파이는 공부를 더해서 대학에 갈 거래요. 자기는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요. 고아들은 사정이 다르죠. 스스로 알아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무디 스퍼전은 목사님이 될 거래요. 린디 아주머니는 그렇게 특이한 이름을 가진 아이는 다른 길을 갈 수 없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마릴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디 스퍼전이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웃겨 죽겠어요. 뚱뚱한 얼굴에 작은 파란 눈, 펄럭거리는 귀를 가진 애가 설교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너무 웃기거든요. 하지만 어른이 되면 좀 더 근엄해지겠죠. 찰리 슬로어는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거라고 큰소리치지만 린디 아주머니는 찰리는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단언하셨어요. 슬로원 가문 사람들은 다 너무 정직해서 사기꾼들이 판치는 요즘 세상 정치판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길버트 블라이스는 뭐가 되고 싶어 하던? 앤이 카이사르 책을 펼치자 마릴라가 물었어요. 길버트 블라이스가 무슨 꿈을 꾸든 저는 관심 없어요. 앤은 딱 잘라 말했어요. 이제 길버트와 앤 사이에는 노골적인 경쟁이 시작됐어요. 전에는 앤 혼자만의 경쟁이었지만 이제 길버트도 앤 못지않게 1등을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었죠. 길버트는 앤에게 만만찮은 상대였어요.
반 아이들은 암묵적으로 앤과 길버트의 실력을 인정하고 감히 경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연못가에서 길버트의 사과를 거절한 이후로 길버트는 앤 셜리의 존재를 아예 무시했어요.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신나게 떠들고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책이나 퍼즐을 빌려주기도 하고 숙제나 계획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기도 모임이나 토론클럽에서 가끔 같이 집으로 걸어가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앤 셜리는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했죠. 앤은 무시당하는 게 결코 유쾌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신경 쓰지 않겠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길버트의 관심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만약 다시 연못에서처럼 기회가 주어진다면 훨씬 다른 태도로 대할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어느 순간 앤을 당황하게 만든 건 오래 묵혀뒀던 분노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장 필요할 때 그 힘이 사라져 버린 거죠. 앤은 지난날의 모든 사건과 감정을 샅샅이 되짚어보며 예전처럼 만족스러운 분노를 느끼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어요. 연못가에서 보였던 분노는 마지막 불꽃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길버트를 용서하고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일이었죠. 길버트는 물론 다이애나를 포함한 그 누구도 앤이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자신의 교만함과 무례함을 원망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앤은 자신의 감정을 깊은 망각 속에 감춰두겠다라고 굳게 다짐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길버트는 앤이 자신을 경멸하고 있다고 해서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길버트가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앤이 찰리 슬로원을 끊임없이 가혹하게 부당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겨울은 즐거운 일들과 공부로 가득 찬 채 흘러갔어요. 앤에게 하루하루는 마치 황금 구슬처럼 아름다운 목걸이를 장식하는 날들이었죠. 앤은 행복했고 열정적이었으며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배워야 할 수업과 받아야 할 상이 있었고 읽어야 할 재미있는 책들, 일요 학교 합창단 연습, 앨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토요일 오후가 있었죠. 그러다 앤이 채 깨닫기도 전에 봄이 다시 그린 게이블에 찾아와 세상이 다시 꽃피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되니 공부는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퀸즈 학교 특별반 아이들만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 다른 아이들은 푸르른 숲과 들판을 뛰어놀며 라틴어 동사 변화와 프랑스어 연습이 겨울 동안의 활기와 재미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앤과 길버트조차 점점 지쳐갔어요. 선생님과 학생 모두 기말고사가 끝나고 즐거운 여름방학이 다가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마지막 날 저녁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즐거운 방학을 보낼 자격이 충분합니다. 신나는 야외 활동도 즐기고 건강과 활력도 되찾고 내년을 위한 꿈도 키우세요. 내년은 시험을 치르기 전 마지막 해라서 정말 힘든 시간이 될 거예요. 선생님, 내년에도 저희 학교에 오시는 거죠? 조지파이가 용기 내어 물었어요. 조지파이는 질문하는 걸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 아이들 모두 조지파이에게 고마워했어요. 스테이시 선생님께 직접 여쭤보기는 쑥스러웠지만 모두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부터 스테이시 선생님이 내년에 다른 학교로 가실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선생님 자리를 제안받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였죠. 퀸즈 학교 특별반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선생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네, 저는 여기 다시 올 거예요. 스테이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학교도 생각해봤지만 결국 에벌리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깊은 애정을 느끼고 있어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만세! 무디 스퍼전이 목청껏 외쳤어요. 무디 스퍼전이 그토록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고 그날 이후로 일주일 동안 그 일만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곤 했답니다. 정말 기뻐요. 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사랑하는 스테이시 선생님, 선생님이 안 오셨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예요. 다른 선생님이 오신다면 저는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질 거예요. 그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다락방에 있는 낡은 트렁크에 모든 교과서를 쑤셔넣고 자물쇠를 채운 뒤 열쇠를 담요 상자에 던져 넣었어요. 방학 동안에는 학교 책은 쳐다보기도 싫어요. 애니 말일 나에게 말했어요.
이번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수학책에 나오는 모든 공식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버렸거든요. 이제 머리 아픈 건 질색이니까 여름 동안은 상상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요. 걱정 마세요, 마릴라. 너무 심하게 상상하진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정말 신나게 보내고 싶어요. 어쩌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녀로 지내는 여름일지도 모르잖아요. 린디 아주머니 말로는 내년에도 지금처럼 키가 큰다면 긴 치마를 입어야 할 거래요. 다리만 쭉쭉 뻗어나갈 거래요. 긴 치마를 입으면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 하고 얌전하게 굴어야 한다고 느낄 거예요. 그때는 요정을 믿는 것도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온 마음을 다해 요정을 믿으려고 해요.